기본적인 관심사를 알아보는 파워브 뉴스 청년의 힘 뉴스룸 그 중에 한 이야기 최종 역사. 시중 역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팔 얘기 좀 했었어요. 네, 조이팔 얘기. 자, 도망간 것까지 했어요, 여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기를 쳤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네, 그 뒷얘기를 할 텐데, 근데 여태까지 한 거를 한번 잠깐만 썸머를 좀 해보면 어때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사기, 이런 형태의 사기꾼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이분 조이팔 같은 경우는 규모가 유독 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형태의 사기꾼은 언제나 있었고,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이렇게까지 사이즈가 커지면은 누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자, 뒤를 누가 봐준 것 같다. 그래서 문제다.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기를 치려면 크게 쳐야 돼요. 자잘하게 뭐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돼줘야 그래도 어디 가서 이름을 날리지. 입신 양명인데 이 정도는 돼야 입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꼭 해라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걸 이제 조금 좋은 쪽으로만 돌려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사기를 치면서 여러 가지 업체를 사가지고 실제로 그걸 돌렸잖아요. 그건 진짜 정말로 사업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사업적으로 이용을 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상황에서 거꾸로 조이팔 이 양반이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그 사업체 위주로 돌렸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사기꾼으로 안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 워렌 버핏 같은 느낌으로. 네. 자, 그럼 이제 자기 해볼까요? 자, 4번 이름을 또 제가 또 네임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남은 사람들 이야기. 이게 또 재밌어. 그 마스터라는 영화를 보면 이병헌이 돈을 싹 들고 날라요. 네. 그리고 전산실장 김우빈이 결국은 이제 뭐 어쨌든 지가 먼저 배신했지만 배신을 당하고 남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유해진이 그거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렇게, 유해진인가? 뭐 하여튼 어떤 사람이 나와갖고, 점나신 분 누구지? 오달수. 오달수. 오달수지.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처럼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피해자들 이렇게 규합해서. 그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스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장면 생각이 날 거예요. 만약에 요즘에 뭐 무료로 많이 떠서 1년 지났으니까 무료로 많이 떴으니까 한번 꼭 보세요. 이걸 하고 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올 거예요, 아마. 어찌됐든 이제 조이팔은 수많은 금액을 들고 대한민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뭐 2번, 3번 막 이 어려운 그 역경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다 안 되니까 주먹이 배 사 씨발 해갖고 배 사갖고 와갖고 딱 한 거야. 이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남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 돈 돌려받아야지 어떻게든. 그래서 내가 이 말 되게 싫어하는데 비대위를 만듭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 지들이 피라미드를 하려면 각 점조직으로 쪼개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대표라는 사람들을 22명을 만들어요. 서울 지부 누구, 뭐 경기 지부 누구, 뭐 부천 지부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뭔 활동을 했냐면 한국에 남아있는 조이팔의 재산을 찾아서 나눠서 조금이라도 돌려주자. 그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거 버트. 그러나 재산은 나와요. 재산은 꽤 나와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현금화 시키지 못한 재산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 처음에는 BMW 타고 왔고 나중에 허름한 차 타고 왔잖아요. 그럼 BMW는 어딘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혼수 누니마루 백화점, 요트에 투자한 거, 그다음에 그 온천, 뭐 이런 거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거 찾아야지. 근데 여기가 이상해요. 이게 이상해요, 여기가. 여태까지는 그래요. 뭐 피해자들도 잘못한 거 있어. 난 조이팔 개인한테 포커스가 맞췄는데 이번엔 포커스가 좀 달라지는구만. 여기서는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제가 1, 2부를 여기서 나눈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피해자들도 잘못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면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워낙 눈이 멀었으니까 이렇게 다 들어갔어.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어. 그랬다 쳐. 여기서부터는 100% 사기예요. 많이 당해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여기가 되게 이상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리마루 백화점 이렇게 있었어요. 이걸 136억 원에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얼마? 136억? 근데 피해자 중 하나가 이렇게 와서 얘를 데리고 온 거야. 얘는 누군데? 얘가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야. 얘는 피해자고 이게 이제 누리마루 백화점이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그 비대위면 얘를 데리고 온 거야. 이 사람이 280억에 산대요 그랬어. 시세가 틀려도 너무 틀린데? 근데 얘를 얼마에 판다 그랬다고 맨 처음에? 136억. 얘는 얼마에 산다 그랬다고? 280억. 근데 얘네는 이걸 136억에 팔아요. 또라이네? 진짜 이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진짜로. 자, 그럼 여기선 야조가 있었단 소린데? 그렇지. 뭐가 있지 않으면 왜 이런 미친 짓을 해? 그리고 그 아까 그 호텔 로얄 호텔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판매를 하지 않고 이 비대위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나누자. 뭐 호텔이란 게 나쁘지 않지. 호텔이란 게 개인이 운영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뭐 워낙 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워낙 규모도 크고 그거를 급매물을 내놓으면은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나갈 때까지는 뭐 운영을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약속이 있었겠죠. 이제 그건 뭐 어디까지나 카더라고. 일단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확인해 봤을 때 현금 매출이 한 푼이 없었어요. 손님들 없었던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있었어. 운영이 됐어. 호텔에서 카드 장사만 하지 않지 않나요? 제가 아는 형님이 모텔을 하시는데 30% 정도가 현찰이에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호텔이니까.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아예 한 푼도 안 나왔다고? 한 푼이 없었대요. 100원 한 장? 네. 그럼 그거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갔냐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접대비를 한 달에 한 번에 300만 원씩 쓰고 그랬대. 접대비를? 한 번에. 봐. 대한민국에서 접대로 300만 원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 근데 비상대책위원회 애들이 룸 가서 뭐 했을까? 걔네 지가 조립하래. 난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렇잖아. 근데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면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거지. 지네가 그걸 어디서 야료를 부려서 접대를 해서 수익을 더 창출해야 되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정상적인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비상대책위원회는 말만 비상대책위원회고 이거는 조이팔이 한국에 남긴 자산을 그대로 인수해서 새로운 기업체가 된 거네. 아주 정확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세금 탈루 뭐 이런 걸 목적으로 골프채를 구입했대요. 골프채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운동용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골프채에 좀 좋은 거는 사치품이 들어가요. 외국에서 들어올 때 자체가. 그렇죠. 예. 옛날에 자동차 중에 제규어가 우리나라에서 성공 못했던 게 사치품으로 들어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던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조이팔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 한 64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조이팔이 말씀했던 것처럼 워렌 버핏처럼 투자도 잘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 이 머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안 좋으면 사기꾼을 못 해요. 근데 그 640억을 비대위에서 계약을 연장시켜줘요. 쥐들이 뭔데? 그걸 받아서 빨리 현금화해서 한 푼이라도 지워줘야 되는데 쥐들이 뭔데 그랬을까?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어떠세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조이팔 대신에 새로운 기업이 된 거라고.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겠다고 저는.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비대위면은 그러면은 지금 들은 얘기로만 하면은 예를 들어 나 같으면은 비대위랑 피해자 모임 이름으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피해자 전원한테 공정하게 권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공정하게 주식을 뭐 한 주씩 준다. 그러고서 자 이것만 팔아가지고 하면 우리가 너무 예를 들어서 손해를 리스크가 클 수 있으니 이것만 팔아가지고 하면 우리가 건지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건지겠냐 이러니까 차라리 이 기업체를 우리가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여기서 주식 배당하듯이. 주식 배당하듯이 하자. 이거면 난 이해를 가겠어.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나갔다고 치면은 전 박수 쳐줄 용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다 쳐. 여기까지는 이제 뭐야 다 적어잖아.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냥 비대위라는 조직 자체가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있는 거 찾아서 이렇게 한 거라고 치자고. 이제 여기까지는. 근데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거야. 피해자들이 경찰도 안 움직이고 검찰도 안 움직이니까 뭘 하냐면 현상금을 지들이 걸어요. 유병헌 누군지 알죠? 네. 나타났을 때 나라에서 현상금을 5억을 걸었잖아요. 근데 조이팔은 나라에서 걸어주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이 또 다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현상금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다시 해줄게. 유병헌은 알아. 그 조이팔은 조이팔 돈이 어디 갔어 그거는? 현상금 없다니까 어디 간지 모른다니까. 그거를 저기 비대위한테 줬어. 잡으면 그 사람 주라고. 니네가 잡으면 니가 갖고 그렇게 하라고. 없어졌어. 날라갔어. 그런 게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럼 얘네 비대위는 지금 뭐 하는데요? 그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기를 쳤어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부로 나눴던 게 1부는 그래요. 좀 웃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부는 그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수법이라든가 상황이나 정황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짓밟는 일은 이게 어떻게 그게 가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던 거고 채권단이 있었을 거예요. 채권단이 조이팔이 중국으로 간 사실을 미리 알았어요. 채권단이? 채권단이. 근데도 채권단이 있었다고요? 채권단이라고 하면은 어디선가 조이팔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그 회사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이팔이 먼저 밀항을 한 것도 알았지만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뭘 알겠어요? 지금 갚았나? 뭐 아니지. 거기 대가리 잡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들어갔겠지. 채권단. 난 개인인 줄 알았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었구나. 뭐 그렇게 되겠지. 비대위에 있는 사람이 그 피해자들한테 한 11억 정도를 사기를 친 게 적발이 됐어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개판이라고 여기 지금. 아니 근데 난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어쨌든 간에 조이팔이 범죄자고 이렇게 도망갔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자산을 피해자들한테 주겠다. 좋다 이거야. 그럼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럼 그 한국에 남아있는 조이팔의 자산을 비상대책위원회가 관수를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나눠주겠다. 이게 개요 아니야. 이 사람 비대위라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 근거가 있나?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 나는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얘가 11억 사기를 친 거를 채권단이 선처해달라고 뭐라 그래 그런 거 탄원서까지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조이팔한테도 피해를 당하고 이 비대위한테도 피해를 당하고. 나 지금 막 든 생각인데 거꾸로 이 비대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이팔의 일당이 아니었을까? 저도 그게 높다고 봐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도 대구 지방검찰청 총경도 조이팔하고 한 9억 정도? 9억? 그리고 이모 총경은 여기서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이모 총경은 중국을 넘어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KTV 조이팔 만나서 KTV KTV 접대 오 언니 KTV 접대 조이팔 만났어 중국 가서. 그럼 내가 수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중국을 갔어 범죄자를 만났어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 근데 눈빨 났네. 이런 데 앉아갖고 여기 언니 좋은 술 쭉 깔고 아이고 조사장. 와이로.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죠. 네. 조이팔 아들도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돈 많이 줬대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정도로 많이 정관계에다 했고 조이팔은 이렇게 선언하고 다녔대요. 내가 MB 정부에서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보면 2004년 그때 2008년까지
정확하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밝혀진 게 이거야. 누가 한 9억 받고 뭐 어디 가서 뭐 했고 안 밝혀진 건 뭐 대단하네. 했고. 근데 이게 빙산 일각이라잖아요. 빙산이 바닥에 요만큼 보이지만 밑에 이따만하잖아. 과연 그 검찰과 얘네들만 많았을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야, 요것만 해 생각해봐. 검찰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야. 아 그래? 자, 사망 의혹 있어요. 어? 사망 의혹. 아 이제 이게 이제 5번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야. 사망. 영원히 사라질 그 이름이야. 내가 지금 정한 거야. 영원히 사라질 그 이름 조이팔인데. 자, 이거 한번 해봐요, 2012년 5월에 이제 2011년 12월에 이미 조이팔은 죽었다. 유족이 주장을 합니다. 2011년에. 유족이 주장을 합니다. 원한 관계에 있던 세력한테 청부살인 당했다고. 아 한 번 그런 적 있었어요. 예. 있을 법하거든. 사기꾼이랑 워낙 원한을 많이 사고 다니니까. 자,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찍었던 장례식 영상을 공개했는데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걸 왜 하냐면 청부살인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 얘기는 죽었다 안 죽었다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내용을 들어보라니까. 그 뉴스에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게 틀린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틀린 얘기가 뭐냐면 청도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식사를 하고 있다가 복통을 일으키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죽은 거예요. 공식적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게 잘못 나온 오보거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운영이 그러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막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족의 장례식 촬영 촬영 영상 촬영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얘 이거 조작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 대한민국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봐. 장례식이잖아. 그걸 영상으로 찍는 새끼가 뭐며 죽었다고 관 속에 있는 사람 얼굴을 그걸 카메라로 찍은 새끼는 뭐며 걔가 진짜 죽어서 시체인 건지 아니면 죽은 척하고 옷 입고 누워있는 건 누구 하냐고요 그걸. 자 그래서 유골의 DNA를 조사하자고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근데 화장됐다. 그니까. 그래서 못했어. 그리고 자 그러고서 이제 사건 종결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사건 종결 말이야 이게. 아 근데 이 아유, 사건을 답답하다. 담당하고 사망까지 발표했던 지능범죄수사대장이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어 2014년까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 씨야. 아이고 환장하겠네. 아이고 환장하겠네. 야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어. 난 솔직히 이거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 네 이제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좀 까볼게요. 보세요.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청도 아세요? 중국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비행기 타면 40분이면 가요. 거기가 청도고 대한민국에서 거기는 저는 한번 가봤어요. 진짜 그냥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소고기 묵국을 먹었고요. 점심에는 비빔밥을 먹었고요. 저녁에는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게 청도예요. 그냥 한국이에요. 근데 거기는 진짜 막 레스토랑도 많고 호텔도 많아요. 진짜 많은데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복통을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300km가 떨어져 있는 위해시로 이송이 됐어요. 청도가 얼마나 큰 도시냐면 우리나라 경기도보다 커요. 뭐 도시 하나가 뭐 경기도만 해요, 진짜. 근데 굳이 배 아프다고 하는 사람을 3시간 반을 차를 끌고 가서 청도에도 병원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위해시로 끌고 가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일단 그래서 한번 들어봐요. 계속. 그럴 수 있다야?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아까 뭐 DNA 감정 못하고 박관천 씨가 끝났잖아. 죽었어. 아니 거기서 죽었어. 근데 거기서 죽었어. 일단 유족의 주장에 반박이 되고 있어요. 아니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게 또 하나 더 있어. 봐. 위해시에서 죽었잖아. 그러면 그 병원은 화장터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있겠지. 근데 거기서 또 100km 떨어진 데서 가서 화장을 해요. 뭐야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에서 먹고 죽었어. 서울에서 밥 먹다 죽었어. 쓰러졌어. 얘를 대구로 데리고 간 거야. 대구에서 죽었어. 그래갖고 어디 뭐 광주 데려간 거야. 거기서 화장을 한 거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가. 그냥 400km 도망갔다는 소리지 뭐.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유족의 주장에 반박이 됐어요. 2011년 12월 19일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망 감증서에 중국 공안의 인증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안 찍혔어. 아 좋아. 이런 거야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자, 2011년 12월 19일에 사망한 조이팔의 화장 인증서에 그렇지. 2011년 12월 21일에 화장한 것으로 되어 사인되어 있는데 날짜가 안 맞아요. 밑에 인증서 날짜는 2012년 12월 11일이야. 그러니까 화장하기 전에 열을 먼저 안 거야. 죽은 거야. 열을 먼저 안 거야. 아 정말. 자, 근데 이로 인해 검찰은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상태로 백지 상태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거를 유해 박관천 씨가 딱 하고 있었죠. 자, 이거에 이해서 좀 해볼게요. 영상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조이팔하면 주고 그 조이팔 장례식 영상 한번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봤죠. 지금 볼까? 아니야 보지 마. 왜? 보면 짜증나니까. 진짜 짜증나. 연출이 목소리 들어. 아 돌려 찍어. 이거 포커스 됐다. 야, 이제 그만해라. 들린다니까. 아 그래? 연출의 목소리가 들려. 연출이라 하면 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잘 만들겠다 의도가 들어가는 거잖아. 얘는 그냥 그걸 찍은 게 아니라 연출대로 찍은 거야. 그게 지금 뭐 아니 진짜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어이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 왔고 그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국제경찰 인터폴에 얘기하면 중국 공안도 그거를 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수사관이 조이팔 일당 중에 3명인가 4명을 잡아요. 걔네들이 잡아서 그게 소환돼요 우리나라한테. 걔네들이 왔어요 한번. 근데 걔네를 잡았을 때 중국 공안이 뭐라냐면 나 조이팔 어디 있는지 안다. 그게 죽은 다음에 또 죽은 언제 죽었지? 2011년에 죽었죠. 2011년. 2012년에 우리나라의 그 KBS에서 탐사 보도하는 팀이 중국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조이팔이 잘 간다는 골프장을 간 거지. 사진 보면 아가씨 그 캐디들한테 이 사람 알아요? 네,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요. 죽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 알아요? 네,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왜요?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옆 골프장 가서 이 사람 알아요? 네,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요. 아 오케이 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얼굴 모르시니까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 죽은 것 같아 나는. 진짜. 대규모 피라미드 조직의 형성과 유지, 도주 및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 야 이거 공직자들이 유착했는 거 아니냐. 되게 많지. 당연히 아니 누가 봐도 그렇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를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착 의혹 있는 공직자들 수사가 근데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만. 그러니까 대구경찰청 경찰이랑 아니 잠깐만. 고등검찰청 아직 죽은 거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금방 끝나. 경찰청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구속되긴 했대요. 아까 얘기했잖아 9억 원. 그러니까 그 두 분. 근데 그거 외에는 없어. 끝이야. 꼬리 자르기 하고 끝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조이팔 일당에 잡히고 재수사가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때 사망 영상이 돈 거지.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연출했구나. 그러니까 100% 연출이라니까 이게. 그리고 이 조이팔 그 일당들이 왜 잡힌 줄 알아요? 중국은요 이렇게 아파트를 빌리면 1년치 반값을 내고 이렇게 빌려요.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한 달 월세가 아니라 1년치 반값 내고 1년 써. 근데 여기서 술 처먹고 논 거야 이것들이. 카드 치고 포카 치고 이렇게 논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계속 논 거야. 조용히 좀 하라고 계속 논 거야. 경찰 그런 거지. 걔네가 왔어. 이 새끼들 봐라. 표 봐라. 그래 잡힌 거야. 국제적 망신을 시킨 거지. 얘네들이 한국에서 도망가기 전에도 어떤 절에 쓰는 거야. 절은 인적이 드물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 술 처먹고 카드 치고 이러다가 한번 잡힐 뻔 했었거든 또. 대단한 놈들이에요 진짜. 자, 그래서 조이팔은 원래 인터폴에 의해 수배 중이었으나 현재는 사망 신고가 되어 수배가 해제됐대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살아있다고 가정했을 당시에 완전 범죄야. 그치. 조이팔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 범죄야. 수사 종결이잖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서 끝. 이제 뒤진 새끼는 뒤진 걸로 여기서 끝인데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면 조이팔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내가 국회의원 여러 만들었어. 나 손 못 대. 그게 공공연히 막 쭉 떠들고 다녔다는데 과연 누굴까요? 뭐 이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럴 때 카더라니까 지가 사기꾼 새끼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죠? 그렇다 치고 조이팔 씨가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보면 남은 유족들이 잘 사느냐, 한국에 남아있는 유족들이 그렇진 않다고 해요. 지금 보면은 어디 봅시다. 조이팔 씨 생사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던 조카 유모 씨가 10월 20일에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남은 사람들도 신용불량자, 그렇죠. 그리고 어디 취직도 못하고 그럼 아니 적을 몇만 명을 만들어놨는데 그 뭐라 그러죠? 기초생활수고 그것도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네. 나 살자고 가족 죽인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뒷맛이 되게 씁쓸해요. 이런 걸 하면 우리 뭐 저기 사자 특집 재밌어요, 뭐 괜찮아요라고 하지만 항상 남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뒷맛이 좀 씁쓸한 게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 이 청년들도 제가 교대에서 일을 해요. 혹시 아시죠? 교대에서 일을 해보셨죠? 교대에 가보면 정말 멀끔하게 생긴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양복을 입고 손에다가 석류를 들고 다녀요. 석류, 과즙백, 뭐 절대로요 그런 거에서 돈 못 벌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푼다면 그 사람이 뒷면에 뭐가 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네. 정말 간단하게도 그냥 로또를 예를 들어 봅시다. 로또 전문가. 로또도 1,000원 줘야 돼. 1,000원 줘야 돼요. 그거는 최소한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저 약간 하는 말 있죠. 안 사면 안 된다. 사야 된다예요. 당신이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고요. 투자를 해야 돼요. 틀립니까? 그럼요. 이렇게 투자했죠. 440만 원. 그걸로 연 30%를 꾼다? 그건 꿈이죠.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일단은 뭔가 호의로 다가온다는 거는 일단은 이게 참 세상이 어려워졌어. 세상이 어려워지고 각박해진 건데 이제는 호의를 의심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맞아요. 호의로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로 다가온다는 건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일 거잖아요. 상식을 기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나는 생각하게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의심을 해보세요. 나는 꼰대들이 혹은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뭐야 왜 저렇게 얘기해 이랬거든? 근데 이제 좀 맞는 것 같아. 내가 꼰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건지. 너랑 나랑 꼰대가 돼가는 과정이라서 그래. 그런가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꿈을 꾸기 때문에 전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말 혹은 저희가 역사 방송을 하는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배워야 돼요. 역사에. 네, 뭐든지 알아야 됩니다. 간접 경험, 직접 경험보다는 못하지만 간접 경험이라도 해내는 게 그렇죠. 하는 게 모르는 것보단 나아요. 자, 어떻게 오늘 방송 쭉 보셨는데 어떠세요? 뭐 씁쓸하죠. 저번에 김창경 특집 때도 말했지만은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나 싶고 난 놈이죠. 난 놈인데 이게 옳은 방향으로 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여하튼간에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뭐 범인도 범인이지만 피해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일단은 조금 더 주의를 살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식적인 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과 비상식이 지금 뭐 어려운 시대이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부딪히면서 아파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혹은 국민들이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런 방송을 주최하고 얘기하는 건 재미도 재미지만 교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알아야 안 당해요, 그죠? 그렇죠. 네, 알아야 안 당해요. 모르면 무조건 당해요. 누군가 당신에게 나 100만 원만 줘봐,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 줄게 하면 그건 사기예요. 100%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계몽에 대한 차원으로 계몽이라기보다는 뭐 좀 덜 당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방송을 준비해 봤고요. 이제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할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국내 역사만 다뤄왔으니까 다음엔 한번 해외 역사를 한번 다뤄볼까 좀 생각 중입니다. 재밌는 거 한번 가지고 또 다시 올 텐데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네, 그죠? 그런 말 하지마, 슬프잖아. 그죠? 아이씨.
오늘은 여기까지. 자